자, 다음에 이 네번째 변화의 표현은 델타 U가 NCB 델타 T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죠. 열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열 표현할 때 Q가 NCB 델타 T였는데 기체 네번째 변화도 NCB 델타 T다. 왜 그러냐? 자, 우선 NCB 하는 게 뭐예요? NCB가 부피가 일정한 상태, 등적 과정이잖아요. 등적 과정에서 비열이죠. 그래서 등적 과정에서 열각적 제일법칙은 Q가 W 더하기 델타 U잖아요. 등적이니까 결과적으로 기체 부피가 안 변하니까 기체는 일을 하지 못하죠. 일을 받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이 Q가 델타 U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델타 U하고 Q하고 표현이 같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등적 과정이니까 Q는 NCB 델타 T다. 자, 그런데 Q하고 델타 U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네번째 변화는 NCB 델타 T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연력학과 가장 원하게 우리가 네번째 변화는 NCB 델타 T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B는 다른 자기체의 경우는 이게 12.5 그리고 이온적 기체는 20.81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번째 변화는 NCB 델타 T로 어떤 연력학적 과정에서도 동일한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몰의 희름기체는 다른자 기체죠. 온도가 300K인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희름기체를 등적 과정으로 500K까지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을 구하라. 그럼 500K까지 올리는데 열을 구하니까 등적 과정이니까 Q는 NCB 델타 T고 얘는 3몰이고 그리고 CB는 12.5 주퍼몰 K니까요. 다른 자기체의 경우에 그리고 온도 변화는 300에서 500K까지니까 우리 쉽게 계산이 됩니다. 자, 다음에 등압 과정으로 500K까지 오르는데 필요한 열량을 구하라. NCP 델타 T죠. 그 CP는 여기다 잘못되었어요. 12.5가 아니고 20.81입니다. 그래서 CP는 12.5에다가 더하기 8.31이죠. 그래서 이거 R이잖아요. CB에다가 더하기 R이기 때문에 20.81 줄퍼 몰 K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고쳐야겠다. 20.81로 하면은 당연히 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등압 과정에서 기체를 온도를 1도 올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0도 C에서 1몰 이상 기체가 3리터에서 10리터로 더운 팽창한다. 팽창. 자, 기체가 팽창하는 동안 기체가 한 2를 구하라. 자, 여기서 이 더운 상태죠. 더운 1에서 2로 가는데 1에서 2로 더운 팽창이잖아요. 자, 그럼 온도가 어느 지점에 온도가 높겠어요? PB는 nRT잖아요. nRT니까 온도로 가는 선 이 압력하고 부피의 곱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 지점이 1지점이 P도 크고 그래서 B도 크죠. 그래서 결과 P도 크고 P는 적은데 어쨌거나 이것이 팽창하니까 결국 온도가 이어서 높죠. 높은 온도고 낮은 온도. 자, 그래서 기체가 2를 보면은 nRT에다가 부피 팽창을 여기서 3리터에서 3이고
10리터니까 계산을 2700 줄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동원 팽창 과정에서 기체는 일을 하죠. W가 2700 줄의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등온 과정이죠.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델타 U 온도 변화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Q가 열각 제일법칙에서 Q가 마이너스 W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이 Q가 2700줄의 열이 들어야 되죠. 자, 기체가 일을 하면은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기체가 일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갖다가 더운 과정에서 기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온도는 일정히 유지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열이 들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빠져나가는 에너지, 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만큼의 열이 안쪽으로 들어야지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더운 과정에, 더운 팽창 과정에서 외부에서 열이 유입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기체가 등압 과정을 거쳐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등압 압축이죠. 등압 압축이잖아요. 등압 압축이기 때문에 뭡니까?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되죠. 압축식이니까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외부에서 해주는 일은 등압이니까 부피 변화만 계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600줄. 그래서 외부에서 일이 (1600줄의) 일이 외부에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일까? 내부에 이 Q는 W 플러스 델타 U이기 때문에 온도가 어느 쪽이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열이 유입되고 또는 유출되든지 두 경우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슷한 예제들입니다. 100m 삼성의 공간에 산소가 채워져 있다. 온도는 300K이고 압력은 1기압이다. 주어진 열이 모두 산소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등적과 등압 상태에서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구하라. 산소의 등적 비율은 정합시다. 자, 1도씨 올리기 때문에 델타 T는 그냥 1K 할 수 있겠죠. 그냥 섭씨하고 절대 온도는 등으로 똑같기 때문에 1도니까 화씨 1도 차이 같으면 섭씨 1도, 절대 온도 1도 차이가 동일한 값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몰 비율을 일단 계산해야 되죠. 왜냐하면 저게 주어진 것이 결과적으로 이 등적 비율이 이 줄 퍼 그램 K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몰수를 계산해 가지고 몰 비율을 계산해서 이제 CP하고 CB를 갖다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0m 삼성 공간에 산소가 채워 300K에서 압력 1기압에서 채워졌을 때 산소의 몰은 얼마냐 하면은 PB는 LRT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몰수는 PB 나누기 RT 하면 되죠. 자, P는 1기압이니까 그냥 1려면 안 되죠. 1기압 하는 것이 1.013 곱하기 10의 5성 파스칼, 이 값을 해야 되죠. 1려만 계산하면 계산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피가 100m 3성 100 잡으면 되고, R은 8.31 잡으면 되고, 온도는 300K니까 300K 잡으면은 4063.38몰입니다. 그래서 100m 삼성에 300K 1기압에 산소가 채워져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산소의 몰수가 4063.38몰임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비율이 0.65 줄 per 그램 K가 되어 있잖아요. 그램 단위로 1g 올리는데 1콜 올리는데 이제 0.65 줄이 든다 이래 했는데 그거 몰로 환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램을 몰로 환산해야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산소는 O2잖아요. O2니까 분자량이 16g이죠. 16g per 몰이잖아요. 1몰의 산소는 16g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g당몰, g당 비열이 주어졌는데 이걸 갖다 몰당 비열을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0.65 줄 per 그램 K를 몰로 표시하면은 몰 단위로 표시하면은 10.4 줄 per 몰 K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적 비열이죠. 정합 비열은 이 정적 비열에다가 기체 상수 R 8.31 더하면 되니까 18.71 줄 per 몰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적 상태에서 온도를 높일 때는 CV 사용하면 되고요. CV 사용하면 되고 계산할 수 있죠. 몰 수도 있고 CV 구해갖고 온도 변화가 1도니까 1도 구하면 되고요. 4225 42,259줄이고요. 자, 등압 상태에는 CP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76,026. 그래서 등압 상태에서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훨씬 많은 열이 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STP 상태에서 STP는 늘 말하자면 과학에서 많이 했으니까 0도씨 1기압이잖아요. 자, 그래서 STP 상태에 있는 이산기체가 더온적으로 30리터에서 10리터로 압축되어 있다. 그래서 더운 압축이죠. 기체에서 빠져나온 열을 구하라. 자, 더운 상태이기 때문에 델타 U가 0이죠.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연력학 제일법칙에서 Q는 W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에서 주어진 열이 기체가 이제 압축됐으니까 외부에서 에너지가 주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더운 압축됐죠. 자, 압축돼야 되니까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죠. 일이 들어와야 되죠. 일이. 외부에서 일이 주어져가지고 기체를 압축시키니까요. 자, 기체 압축한 일은 앞에서 봤다시피 nRT에다가 로그 이거잖아요. 자, 계산하면은 3,339줄. 그래서 외부에서 마이너스 3,339줄의 일이 들어옵니다. 자, 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들어오면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건 더운 상태가 돼야죠. 더운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로 동일한 에너지가 열로 빠져나가게 되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압축 상태니까 압축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압축실로 가면 외부에서 일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일이 계산하면 3,339줄이 일이 들어오는데 이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더운 상태이기 때문에 더운을 유지하려고 하면 외부에서 열의 형태로 외부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과정이 이 단열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등적 과정, 등압 과정, 그리고 더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단열 과정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단열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단열 팽창한다 싶다. 단열 팽창하면은 이런 식으로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니까 결국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더운 커브로 치면은 그래서 이 온도 높은 지금 온도 낮은 겁니다. 그래서 더운 팽창을 하면은 단열 팽창을 하면은 온도가 내려가게 돼 있죠. 그래서 단열 팽창 과정에서는 기체의 온도가 내려가고 단열 압축 과정에서는 이쪽이죠. 온도가 올라가죠. 낮은 쪽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열 과정은 두 도움 과정의 연결시한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력학 제1법칙에서 Q는 델타 V의 네번째 변화에다가 외부의 한 1이죠. 자, 그런데 단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열이 안 들어오니까 Q가 0이죠. Q가 0이니까. 됐죠? 자, 그리고 델타 U는 NCV 델타 T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상이제 상대방위치를 갖다 미분하면은 PdV 더하기 BDP NR D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여기서 DT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열 수 있죠. 자, 작업 외우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는 CB 더하기 R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마는 CB분의 CP니까 그걸 작업 외우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미분방에서 쉽게 적분이 되죠. 그래서 1 상태, 2 상태에서 이 두 개를 적분을 하면은 이게 로그니까요. P분의 DB는 로그 B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P분의 DP도 로그 P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상이체 경우에 단열 과정에서는 1에서 2로 단열적으로 기체가 연력학 과정을 거친다면은 P1, B1, gamma, P2, B2, gamma 이런 식이 만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상이체 상관을 이용하면은 TB로도 표현할 수 있죠. T1, B1, gamma 마이너스 1, T2, B2, gamma 마이너스 1. 이 경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PB는 RTB 이용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단열 과정에서는 1 상태에서 2 상태로 단열적으로 기체가 연력학 과정을 거치면은 P1, B1 gamma는 P2, B2 gamma 또는 T1, B1 gamma 마이너스는 T2, B2 gamm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열 과정에서 기체하는 1은 PdV이기 때문에 여기서 PB 감마가 콘스탄트니까 상수잖아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잡아가지고 적분하면은 이런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 과정에서 기체가 일을 할 경우에 1 상태에서 2 상태로 단열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감마 분의 P2, B2 마이너스 P1, B1의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는 CB하고 CP의 P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료관에 필요한 연료관에서 응용하는 이 모든 연력학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등적 과정, 등압 과정, 등온 과정, 단열 과정 이 네 가지의 연력학적 과정을 모두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기체가 하는 일, 그리고 내부 에너지 변화, 그리고 열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으니까 이걸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열기관을 갖다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단열 과정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단열 과정에 가게 되는 간단한 예제 한 개를 하고 이 열기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디젤 기관 실린더 내에 처음 1기압 20도씨 공기를 800cm 삼성의 부피에서 60cm 삼성의 부피로 압축합니다. 그래서 단열 압축하는 경우에, 자, 공기가 주로 H2하고 O2, N2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마가 이온자 기체의 감마가 1.4였죠. 그래서 1.4로 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의 기체는 양이 적기 때문에, 공기가 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1.4로 가정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디젤 기관에서 이
이 실린더가 단열 압축합니다. 단열 압축할 경우에 압축된 후에 공기의 온도와 압력을 구하라 했어요. 사실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가솔린 엔진에서는 이 가솔린 기체하고 공기하고 같이 압축시켜요. 압축시키는데 디젤의 경우에는 공기만 압축시켜요. 공기만 압축시켜가지고 충분히 압축된 후에 디젤 기체를 뿜으면 그것은 폭발이 나거든요. 그런데 가솔린은 이 휘발유 기체하고 공기하고 같이 압축시켜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파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폭발을 시킵니다. 그런데 디젤은 공기 압축해가지고 이 엔진 기체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굉장히 압축되기 때문에 거기서 폭발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른 점인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PI 감마는 PF 감마인데 나중 압력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37.6 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압축되죠. 1기압에서 37기압으로 압축시키니까 굉장히 압축을 많이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온도 이야기죠. 온도는 TF는 BI분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BF 줘 있고 PI 줘 있으니까 그래서 작업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놨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상기체 상태 방식 자체가 우리가 절대 온도 체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식이기 때문에 온도는 반드시 절대 온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TI가 20도 C니까 293K고요. 그래서 나오는 값도 물론 821K고 이걸 섭씨로 환산하면 535도 C가 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각 과정에 대해서 각 연력학적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열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떻게 기체가 일을 하고 그리고 내부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요. 첫째, 등적 과정. 등적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가능하죠. 여기서부터 등적은 낮은 온도에서부터 압력이 높은 온도 쪽으로 가는 그런 과정. 그렇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온도가 높아진다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압력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니까요. 압력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니까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 또는 압력이 낮은 데서 높은 온도로 높아지는 이러한 과정. 거꾸로 압력이 낮아지죠. 2에서 1로 가는 압력이 낮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과정.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압력이 높아지는 과정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온도가 올라간다 하는 말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자, 그리고 결국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외부에서 열이 들어가야 되죠. 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열이 NCV 델타 온도 높아져 차이 많고 열이 들어갔죠. 그래서 양의 값이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1에서 2에 가는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열이 들어죠. 열이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체 압력이 높아져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압력이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도가 내려갔다는 말은 결국 에너지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감소하고 그 감소한 만큼의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열로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적 과정은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등압 과정. 등압 과정은 여기 보다시피 이쪽이 온도가 높죠. 온도 높잖아요. 온도 높고 온도 낮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졌죠.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결과적으로 온도 증가에 의해서 내분이 증가했죠. 자, 증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열이 그렇게 이 등압 과정에 일을 하는데 외부에서 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열의 유입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등압 팽창 과정에서는 결국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팽창하니까 외부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온도 증가에 따라서 열 유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등압 압축하는 경우. 압축하는 것은 외부에서 일을 해줘. 압축한다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일을 해줘가지고 기체를 압축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일이 주어지고 그래서 외부에서 일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요. 자, 그리고 온도가 감소했죠. 온도 감소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자, 그래서 내부 감소하니까 결국 외부로 열이 유출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더운 과정. 더운 과정은 내부 에너지 별로 없죠. 델타 U가 0이니까 이 기체가 더운 팽창하면 외부에서 일을 하게 되죠. 일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내분의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만큼의 열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그래야지 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니까요. 자, 그래서 기체가 기체가 팽창하면은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그만큼의 열이 유입돼야지 결과적으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운 압축. 더운 압축하면은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지 압축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일을 해주고 외부에서 일이 하니까 결국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기체에 일이 행해지면은 기체가 압축되면은 에너지가 유입되는데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지만이 이 더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은 열의 유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각 제1법칙에서 델타 U는 마이너스 W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열 팽창에서는 결과적으로 외부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니까 그런데 열은 유입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을 하니까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체는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단열 팽창에서는 외부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열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체의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일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단열 압축에서는 거꾸로 외부에서 일이 행해짐으로써 기체가 압축되니까 그 압축된 그러니까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죠.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왔으니까 기체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체에 일이 주어졌으므로 에너지가 유입되니까 결국 기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 열기관이 이 등적, 등압, 등온, 단열 과정을 조합해서 열기관이 만들어지는데 각 과정에서 이 기체가 일 그리고 열의 유입 유출 그리고 내부 에너지 온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조합한 열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마칩니다.